뭐가 저가항공이고 저가항공 아닌 거는 뭐고 왜 구분이 되는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 DRS의 드로이센입니다. 자, 항공사의 종류 두 번째 시간이에요. 항공사의 종류. 자, FSC와 LCC 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었죠. 저가항공, 이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저가항공, 뭐가 저가항공이고 저가항공 아닌 거는 뭐고 왜 구분이 되는 거야? 가격이 싼 항공사는 저가항공인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가항공사는 LCC라고 보통 많이 불러요. 그래서 미디어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LCC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어서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 간단한 겁니다. 저가항공사, 로우 코스트 캐리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통 일반 항공사들, 우리가 쉽게 머리에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일반 항공사들은 FSC라고 해요. 풀 서비스 캐리어라고 하죠. 의미 그대로입니다. 저가의 캐리어, LCC는 저가의 캐리어, 그리고 FSC는 풀 서비스를 하는, 모든 서비스를 다 해주는 캐리어. 뭐 간단하죠. 복잡할 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가격이 싸면은 무조건 저가항공이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거는 틀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공권을 구매하실 때에 손해가 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 개념을 가져가신다면요. 자, 항공사마다 특가라는 개념이 있고요. 이 특가의 가격이 많이 싸질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풀 서비스 캐리어, 무슨 항공사라고요? 서비스를 풀로 다 해주는 그런 항공사가 가격을 뭐 특별 가격이다 해서 싸게 해서 내놨어요. 그래서 LCC와 비슷한 가격에 내놨다는 거죠. 그러면은 뭘 구매하시겠어요? 당연히 저 같으면은 FSC 구매합니다. 뭔진 몰라도 하여간 서비스를 다 해주는 항공사잖아요. 뭐 LCC에 비해서 섭섭하게 구는 건 없겠지 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상식이니까. 그러면 단순히 가격이 싸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떤 항공사의 컨디션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건 진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항공사는 FSC야 LCC야 이거를 먼저 확인해 보신 다음에 FSC가 LCC랑 비슷한 가격대가 나왔다. 무조건 FSC예요. 그건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가 항공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단어 뜻 자체로 보자면은 뭐라고요? 가격이 싸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주목해야 될 부분이 저가항공 영문 표기가 뭐라고요? 로우 코스트 캐리어예요. 무슨 얘기냐? 로우 프라이스 캐리어가 아니라는 거죠. 저비용 항공사라는 표기가 맞아요. 사실 코스트와 프라이스가 무슨 차이냐? 뭐 제가 무슨 굉장히 영어를 엄청 잘해서 이거는 원어민적인 그런 느낌으로 뭐 코스트는 뭐고 프라이스는 뭐고 이거 몰라요. 모르는데 LCC의 구조를 봤을 때 오히려 거꾸로 이제 개념의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선택적인 그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끔 승객들이 이제 맞춤형으로 구성이 된 항공사가 저비용 항공사인 거죠. LCC인 거죠. 무슨 얘기냐? 다시 쉽게 더 얘기를 하자면 그들의 서비스나 뭐가 품질이 떨어지고 저가니까 되게 후줄근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한국어로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서비스나 안전이나 전부 프로페셔널해요. 한데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은 덜어내고 그만큼 싸게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컨셉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로우 코스트 캐리어, LCC, 저비용 항공사, 속칭 우리가 저가항공이라고 부르는 항공사의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LCC들을 봤을 때 이제 크게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가격이 싸다 보니까 유지할 수 있는 비용 이상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많은 운송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특징을 한번 볼게요. 같은 공간 대비 좀 좌석을 많이 설치해요. 그러면 좌석 간의 거리가 좀 좁아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내식의 선택 유무. 기내식을 먹고 싶으면 먹고 아니고 싶으면 아니어도 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타면 잡니다. 말씀드렸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비행기 타는 거 엄청 싫어해요. 근데 이 비행기를 타면 그냥 싫으니까 자버리는 거죠. 자고 일어나면 왠지 도착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사이에 기내식이 나와요, 보통. 저 잘 안 먹습니다, 기내식. 그래서 아깝죠, 좀. 괜히 버리는 돈이에요. 내 항공권에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내 항공권은 이런 부분에 대해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항공권이에요. 근데 이 비용을 저는 그냥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아까워요. 자,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화물이 옵션으로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즉, 수화물이 이제 유료라는 거죠. 이 수화물 같은 경우도 참 묘한 게 짐을 안 가져갈 수는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짐을 가져가는데 또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여행에 대한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이죠. 짐을 별로 안 가져가요. 가져갈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하도 그 짐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많이 돼서 한 번은 제 거를 진지하게 한번 재본 적이 있어요. 보통 체크인 할 때 그냥 올려놓고 신경 안 쓰고 저는 잘 안 보는데 봤더니 큰 캐리어에 가장 큰 사이즈에 이제 막 이거저거 넣어갔는데 많이 넣었어요, 나름. 근데 6kg인가 7kg인가 뭐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풀서비스 캐리어들이 주는 기본 수화물의 그 용량은 뭐 보통 한 20kg 정도 되죠. 20kg. 20kg를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 아깝잖아요. 이거를 수화물을 남들 쓸 만큼 이렇게 하는 거를 내가 안 쓰는데 그 비용까지 내가 항공권에 포함해서 구매를 한다는 게 너무 아깝죠. 선생님,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옵션화 시켜놓은 거예요. 자,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정해놓고 나서 이거를 돈을 더 받겠다는 게 아니라 애초에 정해진 거에서 조금씩 빼놓은 거예요, 미리. 베이직 모델만 보여주는 거죠. 거기에 당신이 필요한 뭐 A, B, C, D를 다 포함해서 당신의 커스텀화된 만들어진 그런 그 항공권을 구매하세요 라고 나오는 구조가 LCC가 되는 겁니다. 저가항공.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풀 서비스 캐리어가 갖고 있는 이런저런 서비스를 내가 다 받아봐야지 해서 다 추가를 해요. 다 A, B, C, D 막 전부 다 넣어가지고 전부 풀 옵션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만들게 됐을 때에는 이게 FSC보다 더 비싸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코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가격이라고 하기보다는 뭐랄까, 내가 코스트를 아낀다 안 아낀다. 프라이스는 약간 그 느낌이 항공권 전체 가격의 느낌이잖아요. 근데 각 파트의 그런 그 부분의 파셜 코스트에 대한 부분을 조금 자유롭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더 돈이 덜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뭐 로우 코스트라고 하겠죠. 그래서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가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처럼 무슨 뭐 저질 항공사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갈 부분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우리나라 LCC들은 조금 더 좋은 쪽으로 혼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생아? 이게 풀서비스 캐리어도 아니고 로우코스트 캐리어도 아니에요. 왜? 저 위에 제가 아까 일반적으로 특징이라고 말씀드렸던 유료가 되어야 할 부분이 아주 거창하고 제대로 나오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대로 식사가 나오는 건 아닌데 간단하게 빵이나 샐러드 뭐 이런 거, 그래서 좀 이런 게 페이퍼 박스에다가 이렇게 제공이 되고 수화물조차도 뭐 풀서비스 캐리어만큼 막 제공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되게 이상한 구조인 거죠. 근데 뭐 승객 입장에서 그런 거를 굳이 따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뭐 더 받는 부분이니까 그런 게 있으면 있을수록 좋죠. 다만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한국 승객들은 풀서비스 캐리어와 저가 항공에 대한 그
개념의 구분을 정확히 못 짓는 경우가 꽤 많아요. 무슨 차인지가 딱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대충 한국 사람들은 제가 첫 번째 그 항공사 종류 첫 번째에서 다뤘던 것처럼 그냥 외국 항공사냐 뭐 국적사냐 이 정도 선에서 좀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약간 좀 아쉽게 놓칠 만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티켓을 항공권을 구매하는데 뭐 예를 들어 여행사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한국 국적의 저가 항공이에요. 근데 그 설명을 예를 들어 뭐 여기는 이 항공사는 저비용 항공사입니다. 이렇게 뭐 전달해서 판매하고 그렇게 안 해요. 왜? 여행사에서는 그 각 항공사의 판매에 대한 그런 그 퍼포먼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판매하기 위해서 굳이 안 좋은 느낌이 들어갈 만한 부분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저게 안 좋은 느낌이 든다는 것도 오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비용 항공사라는 거는 이게 저질이 아닌 당신이 비용을 적게 들이는 커스터마 시킬 수 있는 항공사입니다가 돼야 되는데 본인들조차도 이게 약간 안 좋은 느낌이라고 생각이 되는지 그걸 가리고 단순히 여기는 한국 국적의 국적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더 일반 승객들은 이거를 차이를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저비용 항공사들, LCC들은 좋은 쪽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항공권을 싸게 구하는 법. 뭐 이런 거가 좋긴 좋은데 그 방법이 지금 당장 그런 영상이나 광고를 본 그 당장의 시간이 지나서 유지가 되는 방법이냐는 거죠. 아닐 수 있다고 했죠. 왜? 항공사에서 정책 결정을 하고 그걸 진행을 하는데 그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저가항공이라는 컨셉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LCC라는 부분의 컨셉을 말씀을 드렸고 이들의 구조는 제가 설명했었던 부분과 정확히 일치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더 좋은 부분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드렸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전략상, 상황상 없앨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저비용 항공사들, LCC들 자체들끼리도 서로 시장 내 그 마켓의 쉐어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 저가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정말 이거 대단히 이게 항공권의 이 가격이 이 정도가 나온단 말이야 싶을 정도로 쇼크를 받을 정도로 서로 출혈 경쟁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흙 퍼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면은 그런 데미지가 계속 쌓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완화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어요? 그쵸? 구조에 대한 조정이 있을 거예요. 근데 구조 조정이란 게 뭐 단순히 직원을 정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부분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화물의 무게를 줄여버린다든가 혹은 기내식을 없애버린다든가 하는 게 이게 승객의 입장에서 뭔가 컴플레인을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안 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내가 이 항공사 이 LCC를 이용하면서 기내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두고 내일 똑같은 LCC를 다시 탔는데 하루 사이에 그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쵸? 제가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상한 게 아니죠. 왜냐면 그 기존이 더 드렸었던 거기 때문에 더 보너스로 줬던 걸 없앴다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항공사 무슨 모 항공사가 추천이 되고 혹은 여행사에서 뭐 이런 게 있다 하면 이 항공사는 저비용 항공사냐 아니냐 이런 거를 뭐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겠죠. 야 이거 기내식은 나오니 혹은 수화물은 얼마 정도 되니 라는 그런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 그런 거 혹은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럼 내가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지불해야 되냐 이런 거를 알아보시고 물어보실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소비자로서의 권리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뭐라 말씀드렸어요? 내가 구매하는 거에 그 구매할 상품의 내용을 잘 모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보고 구매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뭐 그 해당 항공사라든가 혹은 그 해당 여행사에서 만약이라도 그런 물어보는 데에 불성실하거나 안 알려주거나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회사에서 구매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왜? 이렇게 당연히 알려드려야 될 그런 부분도 안 해주는 곳에서 만약에 예상치 못한 일레귤러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 비정상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리고 승객이 보호를 받거나 아니면 보상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 나왔을 때 아마 피해를 보실 가능성이 높아요. 심지어 항공사에서 여행사를 통해서 승객이나 아니면 제3의 여행사로 보상을 내보내려고 보상금을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전달을 안 하고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진짜 우리 뭐 속칭 배달 사고라고 하죠. 이거 뭐 억울한 거예요. 항공사 입장에서도 억울하고요. 근데 1차적으로 그 항공권의 판매나 이런 부분이 그쪽이랑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보상 비용이나 이런 거를 그쪽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뭐 이런 복잡한 게 있어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원하시면은 다른 그 영상에서 한번 다뤄볼게요. 이런 부분 잘 몰라서 피해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될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들, 그런 것들. 그럼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저가항공에 대한 그 디테일한 부분을 한번 봤고요. 뭐 풀서비스는 디테일하게 뭘 봐야 될까요? 뭐 별다를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기내식 제공하고 일정 무게 뭐 보통 이코노미 한 20kg라고 했죠. 수화물 당연히 받아주는 데예요. 근데 뭐 이런 데도 사실은 이제 규정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게 잘 안 되지만 이 짐을 많이 갖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면 혹은 아예 짐에 넣는 게 아니어도 뭐 그런 분들 참 계시죠. 뭐 골프를 치시는데 골프백을 가져간다. 골프백 제가 알기로는 뭐 9kg 뭐 한 10kg 근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뭘 확인해요? 너무 간단하죠. 골프백을 그냥 받아주는 데도 있어요. 혹은 그 골프백을 가져갈 수 있게 해당 항공사에서 프로모션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항공권 구매하실 때 물어보시는 겁니다. 아, 내가 골프백을 가져갈 건데 이거를 그냥 실을 수 있냐? 아니면 내 기본 수화물 안에 그 킬로그램 안에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자, 골프백에 관계없이 어쨌거나 그 기본 수화물이 있어요. 기본 수화물이란 건 뭐예요? 그거를 벗어나게 된다면 뭐가 생긴다는 얘기죠.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풀서비스 캐리어도. 그 기본 중량이 넘어간다면. 그러면 얼마를 받는지 이런 부분 있죠. 그래서 보통 항공사에서는 기본 수화물 중량을 초과한 그 무게부터는 1kg당 얼마를 더 받습니다 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수화물, 기본 수화물 이외에 추가 수화물, 그렇죠. 추가 수화물이라고 하죠. 추가 수화물에 대해 킬로당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굉장히 쉽죠. 무슨 수산시장에서 뭐 물고기 이거 얼마요? 하는 거랑 비슷해요. 내가 살 거니까 그거 물어보셔도 된다는 거죠. 자, 대충 이렇게 개념 정리를 이제 해봤어요. 해봤고, 뭐, 항공사의 입장에서는 더 나은 부분을 최대한 홍보하는 게 좋죠. 근데 우리나라의 LCC들이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걸 타보진 않아서. 유럽의 모 LCC 같은 경우에는 화물도 승객들이 막 실기하고 하는 곳도 있대요. 기내식에 수화물까지 뭐 다 진짜 뭐 FSC처럼 서비스를 그렇게 하는 한국의 LCC들이 그런 거에 생색을 못 내고 있어요. 왜냐고요? 이게 진짜 큰 부분이거든요. 저처럼 입맛이 까다롭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 기내식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종이 박스에 나오고 막 이러니까 에휴 진짜 별로야 뭐 선입관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종이 박스에 새우볶음밥이 나와요. 물론 뭐 인류 레스토랑의 그런 부분 같은 거 같진 않겠지만 그거 저는 먹어보진 않았지만 생각만으로는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그 저비용 항공사들의 그 가격 경쟁, 지금 저비용 항공사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의 경쟁에 말려서
풀서비스 캐리어들조차도 저가의 추력 경쟁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가 항공사에서는 뭔가 체력 유지를 더 하기 위해서 많은 항공사들이 최근에 그 수화물이라든가 기내식에 대한 서비스를 조금 중단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중단이 아니죠. 그러니까 중단을 했던 건 서비스를 중단했던 게 아니라 덤으로 주던 걸 중단한 거죠. 자,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는 어쨌거나 정확히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 항공사에서 근무해서 그 항공사의 규정을 바꿀 게 아니면 우리는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3년 전에 저가 항공을 탔어요. 그 항공사 올해 다시 타려고 해요. 근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기내식이나 이런 걸 제공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가격이 나는 배고프면 난 진짜 힘을 못 써. 난 죽을 것 같아. 한데 만약에 풀서비스 캐리어에서 그거보다 약간 더 비싸기는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을 만큼의 기내식이 나오고 뭐하고 한다면 그럼 내가 알아보고 그건 분명히 내가 필요한 쪽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코스트 세이빙을 위해서 제가 LCC를 선택을 해요. LCC를 선택을 하는데 좌석 간 거리가 이제 아까 좀 좁은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불편하겠죠, 좀. 불편한데, 이거 불편해. 진짜, 야, 그 항공사 너무 그지 같더라. 진짜 불편해서 난 참을 수가 없더라. 이게 과연 맞냐는 거죠. 이미 우리는 코스트 세이빙을 위해서 그 편안함을 희생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걸 갑자기 여행의 의미를 부여를 막 하면서 오바를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업계에 계신 분들도 그러세요. 야, 걔네 그거 너무 불편해. 아니 왜? 그러니까 저가 항공인데 그게 저질스러운 컨디션을 만든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을 조금 참고 가되 가격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의 의미를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의 의미를 그렇게 해서 막 오버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 여행의 의미 생각하는 거 그 자체가 잘못된 거냐? 저는 그건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여행은 말이죠. 비행기 타고 공항으로 떠나는 순간부터 시작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도 여행 싫어하는 저 같은 사람도 이런 부분을 많이 느꼈어요. 여행을 하시는 블로거분들, 유튜버분들 막 이러시면서 공항 가시는 거 찍고 막 그 공항 버스에서 막 들떠 계시고 야, 진짜 여행 좋아하네. 야, 정말 즐길 줄 아네. 이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출발부터 그 전날 짐을 싸면서부터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행의 의미. 그래서 떠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데 공항에서 수속하고 항공편 탑승하고 기내식도 먹고 잠도 자고 음료도 마시고 새로운 여행에 대한 기대감 키우고 안에서 맥주 같은 것도 좀 먹고 돌아올 때는 컨디션에 말씀드렸었던 똑같은 컨디션에 푹 쉬면서 돌아올 수 있는 좌석 간 거리도 넓고 이런 시작과 마무리가 항공편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포기를 하는 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짧은 거리 가고 하는데 이거 잠깐 참으면 되지. 저는 현명한 구매라 생각해요. 근데 그걸 포기하는 항공권을 구매했는데 그거에 대해 막 컴플레인을 하거나 뭐라 한다면 약간 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사실. 근데 이런 분들한테 풀서비스 캐리어 추천드리면 또 가격에 컴플레인을 하세요. 자, 근데 뭐가 됐던 우리가 어떤 부분을 잡고 가야 되겠어요? LCC와 FSC의 개념 차이를 분명히 봐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구매를 하기 전에 한 번씩 좀 세세한 부분에 대해 고려를 더 해보고 구매를 한다면 더욱더 내 여행의 그 퀄리티가 질이 더욱 윤택해지고 조금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물론 일방적으로 FSC를 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용을 아껴서 그 해외에 가서 조금 더 그런 비용으로 더 재밌게 놀아야지 이런 것까지 포함시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혹은 같은 가격인데 그럴 것 같으면은 내가 손해를 보지 말아야지 라는 그런 선택의 순간도 올 수 있을 거고요. 말씀드렸죠? 최근에는 그 출혈의 시대예요. 항공업계는 제 생각엔.
정말 너도 나도 그 저가 항공의 그 저가 전략에 맞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출혈을 하는 풀서비스 캐리어들이 많습니다. 항공사 입장에선 이래요. 하지만 이용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풀서비스 항공사들의 그런 특가가 나왔을 때 그런 부분을 취하시는 게 더 유리하실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아닌 것 같죠? 이게 똑같이 그런 가격이 같아요. 가격이 같고 한쪽은 저가항공, 한쪽은 풀서비스 캐리어가 양쪽에서 나왔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특히 이쪽이 외항사라면 더더욱 그래요. 그냥 저가항공을 선택하시는 분들 의외로 꽤 많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영상을 보신 후부터는 조금 더 현명한 스마트한 컨슈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채널 DRS의 드로이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